자, 보시면 우리 파동과 관련된 문제 중에 73번부터 파동의 기본적인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 라고 했어요. 자, 파동에 있으면 원래 파가 있고 시간이 지났을 때 옆으로 이동한 파동도 있어. 그래서 원래 파동을 거기에서는 무슨 색으로 봤냐면 빨간색이 원래 파동이야.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그렸네요.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려놓고 거기에 파란색까지 그려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 한번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파란색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젠장. 자, 누가 봐도 잘 그렸어. 자, 여기가 마이너스 0.59, 0이고, 0.59, 1이고, 1.59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는 거리, 단위 미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파동이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움직여. 우리는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간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첫 번째 문제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랬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빨간색의 모습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에 이 모습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건 여기야. 되겠어? 그래서 A가 A 다시로 이렇게 움직여갔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고 하냐면 0.3초가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속력 보시면 0.3초라는 시간 동안에 같은 위상이 얼마 떨어져 있냐면 1.5m가 있네. 이런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속력이 5로 보면 돼 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동의 속력은 V는 F 람다잖아요. 그러니 파동의 속력이 5인 거 알았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한 파장의 길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파장의 길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간색만 보시면 여기까지가 한 파장의 길이죠?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2예요. 그래서 한 파장이 2니까 진동수는 얼마여야 돼? 2.5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진동수 2.5Hz예요 라고 하는 진동수도 찾아냈어. 그러면 이 진동수 역수하면 주기가 나올 거니까 2.5분의 1 얼마 나오니? 25분의 10이니까 5분의 2 0.4네요. 0.4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 그림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야. 자, 왼쪽으로 간다면 똑같이 A라고 하는 모습이 왼쪽에서 나타나야 돼. 보라색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간 거지. 여기서 나타난 거지. A2 다시. 맞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0.3초라는 시간 동안에 0.5m 간 거라서요. 얘 속력은 얼마로 보셔야 되냐면 3분의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어느 쪽으로 봐도 파장의 길이가 2m인 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진동수의 크기가 얼마냐면 진동수의 크기는 6분의 5예요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6분의 5Hz가 되니까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 5분의 6초 걸렸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파동을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이 파동은 지금 종파를 그려니 횡파를 그려니? 횡파 그려줘. 횡파에 뭐 있습니까? S파 S파와 음파 지랄한데. S파와 빛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파 그리고 물결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횡파에 속한다. 어느 순간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바르게 대답. 알겠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75번 문제에 우리는 커다란 1번만 하자. 2번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1번만 합니다. 75번에 1번 보시면 이 파동은요. 반사를 하던 굴절을 하던 상관없어. 파동은 반사를 할 때도 굴절을 할 때도 하나의
원리 안에서 움직인다. 그 원리가 뭐니? 파스칼의 최단의 뭡니까? 원리죠. 최단 원리라는 건 항상 파동은 최소 시간으로 가려고 한다. 이 뜻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설명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의 최단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빛은 반사된다. 반사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그리고 빛은 굴절한다. 굴절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반사 법칙도 굴절 법칙도 오늘 왜 이렇게 조는 거야? 한율 오빠 한 번 할까? 나 오늘 립스틱 발랐는데 앞니빨 쏙 빠지게 해? 이 개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꼬박꼬박 이런 병 걸린 닭도 아니고 이씨. 여기 서 이 새끼야. 자, 다물어. 그래서 굴절을 하던 반사를 하던 무조건 최소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경로로 간다. 그러니까 느린 매질은 가장 짧게 지나가는 경로로 굴절해야 되기 때문에 느린 방향으로 꺾이는데, 반사는요. 어쨌든 반사는 같은 매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같은 매질로 가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걸쳐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직선거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러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A고요. 그거보다 높이가 낮은 곳이 B입니다. 여기까지 독수리가 올 건데, 독수리가 먹이를 잡으러 갈 때 바로 이 최단의 원리에 의해서 이동한답니다. 동물들이. 되겠어?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인 경로로 맞는 거 찾아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반사된다는 얘기는 사실 직진입니다. 빛의 입장에서는. 됐어? 그래서 이거 거울에 얘가 비쳤다 생각하면 이런 모습 되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 이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가 바로 무슨 거리? 직선 거리. 그래서 이렇게 온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가야 최단 거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이때 법선을 그렸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반드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독수리가 찍고 가야 되는 게 어딥니까? 어디? F죠. 눈이 병신도 아니고 이씨. 자, 그래서 F점을 찍고 가야 직선거리입니다. 맞냐?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빛은 반사할 때도 굴절할 때도 최소 시간으로 가려고 하는 원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F를 찍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위 경로 중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가 AF, B죠. 맞아?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야 최소 시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빛이 반사되는 경우 어느 경로로 반사되는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넘어가죠. 자, 76번이요. 이걸 틀리고 여기 앉아있는 건 좀 쉽지가 않아. 되겠어? 자, 그러면서 꼬맹아,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은 다 알아요. 자, 우리가 물체를 볼 때 내가 보는 대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물체를 보는 것과 광원을 보는 걸 나눠서 설명해. 근데 우리가 물체의 색을 볼 때 내가 빨간 사과를 보냐 아니면 빨간 셀로판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됐어? 색깔이 움직이는 경로가 다른데, 빨간 사과를 보는 경우에는 빛에서 온 빨간색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빨간 셀로판지는 빨간색만 투과시키는 거예요. 되겠어? 얘는 반사시키는 거고 얘는 투과시키는 겁니다. 됐어? 그 셀로판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만들 수 있어? 조명 만들어요. 빨간색만 투과시키기 때문에 빨간색 조명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이게 이제 조명을 만드는 방법인데,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물체는 자신과 같은 색깔만 뭐 한다? 반사시키고 나머지 색깔은 뭐하니? 흡수시키거든요. 자, 그러니 흰색은 모든 빛을 다 뭐 시키니?
내보내는 거죠. 조명이 흰색이면 모든 빛이 다 나오죠. 네. 그러면 빨간색 장비에선 빨간색만 반사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빨강, 그 다음 빨강, 그 다음 검정, 그 다음 검정, 그 다음 빨강, 그 다음 빨강, 그 다음 검정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어? 그 조명 속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자홍색이라고 하는 조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빨강과 파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걔가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빨갛게 보여. 되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노란색이요. 노란색 조명에는 빨강과 초록이 있어서 어쨌든 물체와 같은 빨간색이 있으니까 빨갛게 보이겠지. 되겠냐? 자, 그런가 하면 초록색에는 뭐가 있냐면 초록과 파랑이 있으니까 물체와 같은 빨간색이 없어. 그러니까 반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물체는 검정색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오시면 마지막 문제 79번은 우리가 한번 추가 프린트해서 푼 적이 있어요. 맞죠? 네. 그 문제 그대로 갖다가 놓은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파동이 간섭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됐어? 그러면 일치하지 않고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건 맹놀이. 파장 길이가 아예 다르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 마치 빛과 소리처럼. 그쵸? 근데 파장의 길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맥놀이고요. 이 맥놀이 진동수는 두 진동수의 차이만큼 생긴다. 자, 그러면서 그 맥놀이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다. 맞아요. 자, 맥놀이 진동수를 F라고 하면 이 맥놀이 진동수는 두 진동수의 차이 값으로 맞아.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얘기하죠. 그러니까 걔는 2초 동안에 15번 진동했으니까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얼마로 본다? 7.5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야 돼. 그치? 그래서 두 진동수의 차이가 7.5니까 한 놈의 F라면 한 놈은 F 더하기 7.5가 돼야 돼. 맞아?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여기 소리곱새가 두 개가 있어. A 소리곱새가 있고 B 소리곱새가 있어. 얘네들을 진동시켜서 공기를 진동하면서 큰 소리가 나는 공명이 일어날 거야. 그랬을 때 처음 큰 소리가 난 위치와 두 번째 큰 소리가 난 위치 차이가 바로 반파장이니까 한 파장 길이는 그 차이의 2배다. 그래서 A의 파장의 길이는 160이고요. B의 파장의 길이를 얼마로 보면 돼? 166으로 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166 아니야? 맞아요. 근데 계산할 때는 다 미터 단위로 늘 거니까 우리는 얘를 1.6m로 보는 게 맞아. 계산할 때는 미터 단위로 할 거니까 1.66m로 보는 게 맞아. 이렇게 늘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공기라는 매질을 진동시켰기 때문에 얘네들의 속력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파장의 길이가 기면 진동수는 뭐 해야 돼? 짧아야 돼. 그러니까 얘 진동수 FB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진동수 FA 값은 FB보다 얼마만큼은 돼? 7.5만큼은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해? 그래서 A에서 낸 속력과 B에서 낸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의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넣을 거라는 게 나의 생각이야. 맞아? 됐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FA 자리에 FA라고 안 쓰고 FB 플러스 7.5로 하시고요. 됐어? 그리고 이거 1.6, 그 다음에 얘는 FB 곱하기 1.66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하나니까 금방 해결이 되죠? 그랬을 때 B의 진동수 값이 얼마다? 200이다. 그러니까 A의 진동수 값을 얼마로 볼 수 있다? 207.5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진동수를 한쪽에 대입하면 공기에서의 이 소리의 속력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 납득하는 거야? 네.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반복해서 한번 봤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번부터 40번까지는 그래도 했어요. 맞아요? 네. 거기까지는 되어 있죠. 40번까지는. 네.
맞죠? 자, 그러면 21번부터 33번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기 있는 문제들 다 괜찮습니다. 잘 푸셔야 돼요. 네. 21번부터 33번까지 질문. 괜찮아요. 자, 여기서 답이요. 27번 답인가 뭔가를 고쳐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27번 답은 5번이 아니고 2번이어야 돼 라고 말씀드렸어요. 27번 답은 2번으로 수정. 5번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다는 거지. 근데 왜 질문할 때 그거 안 했어? 27번 왜 질문 안 한 거야? 답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 한 거야? 시간 답이 이상하시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확실해? 그리고 그 자, 27번의 답이 2번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라고요? 30. 네? 33번까지 중에서 질문하라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 넘길게요. 자, 34번부터 40번까지 중에서 답이 이상한 게 또 있어야 되죠? 뭡니까? 35번 답을 4번으로 수정합니다. 네, 35번 답은 4번으로 수정합니다. 돼요. 자, 그리고 질문이요. 36번이요. 안녕하십니까? 네, 36번 보시면 지면이나 수면에서 반사된 빛은 다음 그림과 같이 주로 지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평광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요. 이렇게 바다 위로 빛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니? 네. 그러니 모든 빛은 반사될 때 지면과 평행한 방향의 빛들이 반사돼서 주로 온다 라고 했으니 이렇게 반사되는 경우에 지면과 나란한 이 빛은 반사돼서 주로 온대요.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빛들은 주로 지면에서 흡수. 이런 느낌. 알겠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런 빛이 이렇게 올 때 내가 눈부시지 않게 선글라스 꼈어. 그러면 내가 낀 선글라스의 평광판의 방향이 어때야? 그래서 빛을 더 조금 들어오게 하겠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면과 나란한 방향의 빛들이 오니까 이 빛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쓴 안경의 평광 방향은 세로 방향이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답이 이상한데요. 2번이 자, 네, 39번 답은 기억 니은이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원을 치면서 2번 보기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이 아니고 기억 니은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합니까? 네. 네, 그래서 답 틀린 것들 수정해 드렸습니다. 27번, 35번, 39번 답 고쳐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질문이 없어, 할만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0페이지 41번부터 44번까지 못 푼 사람 있을까요? 43. 못 푼 사람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다 풀었습니까? 네, 43번은 여러분들 못 풉니다. 그래서 네, 풀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사인 세타 값은 구할 수 있죠. 세타가 얼마인지는 못 구해도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스넬 법칙에서요. 스넬 법칙 N, 1, 2는 그래서 네,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요. 2번 매질의 속력분의 1번 매질의 속력. 그래서 2번 매질의 파장의 길이분의 1번 매질의 파장의 길이 사인 세타 2번 매질 분의 사인 세타 1의 1번 매질. 이거는 N1 분의 N2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1 사인 세타 1 값이 N2 사인 세타 2 값이랑 같아. 이런 얘기잖아요. 납득합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전반사가 된다는 얘기는요.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일 때 어디에서 쏴야 돼요? 느린 매질에서 쐈을 때 돼서 굴절각이 몇 도? 굴절각이 몇 도? 90도가 되는 순간에 입사각을 뭐라고 한다? 분계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죠? 네.
그러면 이때 빠른 매질 쪽에서의 사인 값이 얼마? 90.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얼마? 1. 네, 1이잖아요. 그러면 꼬맹아, 우리는 1번을 빠른 매질인 어디로 본다? 공기로 본다. 2번을 느린 매질로 본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빠른 매질의 사인 세타 값이 세타가 90도고요. 공기에서의 굴절률이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통틀어 그냥 1이야. 맞아요? 네. 그리고 느린 매질 N2의 굴절률이 얼마랍니까? 2분의 3. 2분의 3. 되겠어? 그러면 사인 세타 2를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 2는 얼마입니까? 3분의 2. 요건 알 수 있어. 대신에 3분의 2인 세타 값이 얼마인지는 우린 모르죠. 되겠어? 네. 그래서 그 값은 대략 한 42도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은 저 정도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 되겠어? 44번은 42번. 네? 42번. 42번이요. 이거는 찾아보십시오. 전반사 이용한 게 뭡니까? 방통신, 내시경 뭐 이런 것들이죠. 44번. 자, 44번은요. 이거 왜요? 이거 왜?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가 90도래요. 여기가 45도면 당연히 여기가 45도이고요. 여기서 빛을 쏴서 여기서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됐니?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에서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네.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일까요? 45. 45도면 요 각도가 몇 도여야 되니? 45도고. 그러면 이렇게 오면 여기도 법선을 그리겠죠? 네. 이게 몇 도일까요? 45. 이거 45도고 이게 몇 도입니까? 45도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반사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야 되니? 전반사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광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자, 나르고요. 넘어가죠. 저게 전반사예요. 어떤 게? 그 아래에서 네, 아래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빛이 하나도 없게끔 그려놓은 거 보이세요? 네. 아 네. 술 처먹었지, 이 새끼야. 저이 개새끼 술 처먹고 학원 다닌다고 너 경찰에 신고해, 이 새끼야. 이씨. 넘겨. 자, 49부터 57까지 어디까지 풀었니?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풀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어디까지 풀었어? 못 푼 사람들. 저 49. 노승현, 네가 문제야. 애들 다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그래? 장윤호, 너는 다 풀었어요. 자 빨리 할게요. 누가 너 기다린대? 49번부터 57번까지 중에 질문 51. 54. 51, 54. 57번. 자, 보시면요. 51, 54, 56, 57 뭐 이렇게 됩니까? 자, 51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생기는 과정은 그 옆에 있는 그림 하나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지개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지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바깥쪽에 무슨 색깔이 됩니까? 바깥쪽이 빨간색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무슨 색? 보라색.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불절한 겁니까? 보라색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프리즘에 들어갔을 때도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누가 더 많이 꺾입니까? 보라색. 보라색이 더 많이 꺾이죠. 이유가 뭡니까? 파장이 짧아서 그래요. 됐어? 네, 파장이 짧아서 굴절률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꺾인다 이거죠. 이게 물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물방울에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지개를 만드는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에서도 백색광이 이렇게 갈 때 살짝 꺾이는 애가 있고 팍 꺾이는 애가 있어요. 그 중에 살짝 꺾이는 아이가 무슨 색이냐면 빨간색이고 많이 꺾이는 아이가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서 반대편에 닿으면 여기에서 반사돼서 여기서 다시 뭐하니? 굴절. 됐어? 네, 굴절할 때 얘는 팍 꺾여서 일로 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반사됐으니까 됐죠? 요렇게 와서 여기서 뭐 합니까? 굴절하는데 조금만 굴절해서 이렇게 가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보라색 색깔이 나타나고 이쪽에는 빨간색 색깔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서 조금만 굴절한 빨간색이 D, 많이 굴절한 C가 무슨 색? 보라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 하나의 물방울, 가에서 나온 물방울 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뭘까요? 내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빨간색. 됐어? 그럼 그거보다 밑에 있는 물방울이 만들어낸 게 무슨 색? 보라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의 높이에 따라서. 됐어? 위에 있는 물방울은 나한테 무슨 색깔을 만들어주고? 빨간색. 아래에 있는 물방울이 뭘 만들어줘? 보라색. 그래서 하나의 물방울에서 한 가지 색깔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물방울의 높이에 따라서 내 눈으로 보내는 빛의 위치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야? 이해돼요? 됐어? 근데 빛이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태양은 여기 있다는 거죠. 네. 태양은 됐어. 네, 나의 뒤통수 쪽에 있어야 돼요. 등지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태양의 반대편에 무지개가 보이는 겁니다. 알겠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러면 하나의 무지개를 만들려면 적어도 물방울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그린 저 물방울 안에서 빛이 몇 번 반사했니? 한 번. 한 번 반사했어요. 한 번 반사해서 만든 무지개를 1차 무지개라고 해요. 됐어? 네. 물방울 안에서 반사가 2번 일어나서 무지개를 만드는 건 2차 무지개라고 하는데 그 2차 무지개는 훨씬 위에 있는 물방울에서 만드는 거예요. 됐어? 훨씬 위에 있는 물방울에서 빛이 저기 위에 있으니까 햇빛이 아래쪽에서 들어갑니다. 물방울이 여기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물방울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됐어? 네. 들어가서 여기서 한 번 반사, 여기서 한 번 반사, 그래서 굴절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물방울 안에서 빛이 2번 반사해서 무지개를 만드는 걸 우리가 2차 무지개라고 합니다. 되겠냐? 그래서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는 하나의 물방울 안에서 빛이 1번 반사해서 2번 반사해서 이 뜻이야. 되겠니? 자, 근데 이렇게 물방울에 빛이 닿으면 물방울은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뭐하니? 흡수. 그러면 물방울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을수록 물방울이 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밖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가 뭐해질까? 약해져. 그러니까 한 번만 반사해서 만든 무지개는 물방울이 빛을 한 번만 흡수했으니까 그나마 세. 근데 물방울에 2번 반사되게 되면은 빛을 물방울이 2배나 흡수해.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2차 무지개의 빛은 대단히 약해. 그래서 2차 무지개는 항상 뜨더라도 너무 약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2차 무지개는요. 됐니? 2차 무지개는 색깔의 배열이 거꾸로 나타납니다. 바깥쪽이 무슨 색? 보라색. 안쪽이 무슨 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거꾸로 나타납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인데 얘는 지금 그려놓은 게 1차 무지개예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질문한 거예요? 기억부터 시호까지 중에서. 이해된 거야? 이거 질문한 사람? 빨리 얘기해. 이거 누가 질문한 거야? 얘야, 51번 질문한 사람 누구였어? 그 중에서 어떤 보기 때문에 질문했냐고 물어보잖아. 시옷이랑 비읍이요. 됐어요, 이제? 된 거야? 네. 설명할 필요 없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54번으로 가시면요. 54번은요. 여기서 뭐 때문에 질문하신 건지 얘기해 주셔야죠. 54번 질문한 사람 뭐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그 상의 성욕이랑 자동차의 성욕이랑 그러니까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냥 아예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오목거울이 있는데 오목거울은 빛을 뭐하니? 모으기 때문에 상이 복잡하게 생기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러면 오목거울을 우리는 볼록 렌즈로 바꿔서 그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초점이 있고 여기가 초점거리의 2배인 거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물체가 있어서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광축과 나란하게 가래는 반대편에 초점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네. 그리고 중심을 지나서 가래는 직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저기 위치에 있는 아이가 여기 상이 생긴다 그랬죠. 네. 그랬다가 얘가 이렇게 F까지 오는 동안 되니 자, 광축과 나란하게 간 1번 위치는 바뀌지가 않아요. 네. 대신에 중심을 향해서 간 빨간색 2번 선의 위치가 경사가 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훨씬 더 아래쪽에 위치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EF의 위치에 있을 때는 상이 어디 생길까? 그게 같이 어디 생길까? 정확하게 반대편 EF에 생겨요. 여기 생겨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꼬매나 여기에서 EF보다 멀리 있다. 얼마나? 무한대. 그렇죠. 예. 무한대에서 이렇게 오면 상은 어디부터요? 어디서부터? 여기요. 초점 다운. 여기서부터 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어디에 올 때까지? 그 무한대에서 EF에 올 때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상이. 이해돼? 이해돼? 네. 그랬다가 EF에서 F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EF를 지나서 이제 확대된 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F에서 상은 어떻다 그랬어요? F에 있을 때 상은 없었죠. 안 맺힌다 그랬죠. 왜요? 사실은 안 맺히는 게 아니에요. 안 맺히는 게 아니고 무한대. 얘는 무한대의 상이 맺혀서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무한대에서 EF까지 올 동안 상은 여기서 겨우 여기 가는 거야. 맞아. 근데 EF에서 F로 들어오는 동안은 여기 EF에서 됐어. 네, 무한대로 확 꽈버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속도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한대에서 EF까지 오는 동안 상은 축소된 뭐가 생기죠? 축소된 돌이 실상 생기고요. 그 다음에 EF에서 F까지가 확대된 돌입실상 생기고요. F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기는데 이때 상이 축소되어 있는 이 부분의 속력이 뭐하다? 느리다. 확대된 이 부분에서의 속력은 뭐하다?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축소돼서 상이 맺히는 곳은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확대되는 순간에 갑자기 움직이는 속도가 확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을 물어보셨는데요. 56번은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공간에 있던 어디에 있던 빛이 이렇게 와서 반사된다 그랬죠. 자, 이때 입사광선과 반사광선과 법선은 무조건 한 평면상에 생겨야 된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됐어. 그리고 굴절이 일어날 때도 한 평면상에 굴절 광선이 생긴다. 이게 굴절 원리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각도만 우리는 그동안 배웠지만 사실은 이 광선 자체가 모두 다 하나의 평면상에 생깁니다. 아세요?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58번부터 64번까지 높은 사람 손. 여기 아직 못 풀었어요. 57번 질문. 뭐요? 57번 질문. 자, 수영하는 것보다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른 인명구조를 하는데 여기서 뭘 물어? 뭐? 1, 2, 3번 중에 뭐? 아니 그 그림이 뭘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명 구조하러 간다고요. 우리가 맨날 그리는 육지에 있던 아빠가 물에 빠진 아들 구하러 가는 그 경우예요. 이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로 설명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24, 25페이지에서 질문. 62. 자, 볼록 렌즈 두 개를 겹치면 초점거리가 더 짧아지겠습니까? 길어지겠습니까? 볼록 렌즈 두 개를 겹친다는 얘기는 볼록 렌즈가 되게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초점거리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근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 더 확 꺾이니까 초점거리는 짧아지는 게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돼?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64번의 1차 무지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이거 1차야 2차야? 뭐 보면 된다고? 뭐 보면 된다고? 반사 몇 번 했어? 이 얘기야. 됐어? 물방울 안에서 반사 한 번 했으니까 1차 무지개가 맞습니다. 되죠? 요렇게 보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꼬맹아 거기에서 찍으세요. 요거요 70번까지만 하죠. 71번부터 버릴게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뽑아서 풀었으니까 70번부터 버릴 테니까 71번부터 버릴 테니까 70번까지만. 빠른 속도로 5분 안에 해결. 근데 저거 초점거리를 다섯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시던데. 초점거리를 5개로 나눌 수 있다고 아는데 상이 생기는 과정을 5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저거 3개에다가 EF에 있을 때와 F에 있을 때. 그냥 저거 3개만 외워도 돼. OHP가 뭐예요? 아? 필름. 아, 얘네는 요즘에 그런 거 안 쓰는구나. 미술 쓰는 거 있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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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할이. 거기다가 글씨 써가지고요. 그 프로젝트 같은 거 위에다가 올려서 그냥 이렇게 비치게 하는 필름이야, 필름. 무슨 상관이에요? OHP에서 보는 거. 노승영, 우리 저기 칠판에 있는 저 네 문제 먼저 다 풀었다. 영상으로 있다. 근데 원래 물리가 이것이나요? 네. 시간표는 안 보기로 다짐을 한 거야? 시간에 지향 안 됐어요. 물지가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시간표를 시간표를. 원래는 이해가
절대 굴절률은 물에 대한 굴절률분의 얼음에 대한 굴절률. 상대 굴절률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낀 거. 자, 상대 굴절률을 구할 때 물에서 얼음으로 가는 거? 물에서 얼음으로 가는 거? 물에 대한 물의 굴절. 물에서 얼음으로 간다고. 물에서 그거는 얼음은 아니고. 그럼 맞지. 아 그걸 말씀.
잘했어.
자, 보면은 65번 문제예요. 65번 문제에서 그 문제보다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좀 볼래요? 저녁 노을이 붉게 보이는 이유가 빛의 뭐 때문이야? 산란이야. 사막에서 신기루가 나타나는 거 불절이야. 물방울에 의해서 무지개가 생기는 건 굴절 반사. 자, 이거는 굴절과 반사 또는 빛의 분산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소리는 들린다. 회절. 구부러진 광섬유를 따라서 빛이 가는 거 전반사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OH 필름은 사실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냥 OH 필름이라는 건 그냥 의미가 없고 손전등을 비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손전등을 비추면 그냥 밝은 빛이 안 돼. 물에다가 우유 같은 걸 넣으면 우유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알갱이들 때문에 우유가 불균형 혼합물인 거 아세요? 이래요. 그래서 우유 속에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알갱이가 마치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 알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은 자기의 크기보다 파장이 긴 애는 뭐합니까? 밖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고, 자,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애들은 뭐 하는 겁니까? 피해가. 자, 파장이 긴 애가 투과가 잘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 파장이 긴 애가 투과가 잘 되는 거고, 파장이 짧은 애가 뭐 하는 거야? 산란되는 거야. 됐어? 네. 파장이 짧은 애가 산란되려는 성질이 강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물방울을 투과해서 쭉 가는 건 빨간색. 이건 붉은색. 근데 물방울을 만나서 퍼져가는 게 뭐라고? 푸른색. 이 얘기야. 그걸 우리가 산란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산란이 되니까 푸른색이 이 물 전체에 퍼지는 거야. 그래서 물이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물, 그 우유 입자를 통과한 애가 그 다음에 스크린에 맺히겠지. 네. 무슨 빛이 통과해? 이거 붉은 빛. 그래서 스크린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긴 애가 잘 빠져나가고요. 파장이 짧은 애는 잘 뭐합니까? 산란, 튕겨요. 그래서 퍼진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저 구름, 공기 입자들 때문에 가장 많이 산란된 게 푸른색이야. 그래서 하늘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보이는 이유가 산란 때문이다. 그래서 1번이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6번. 물방울은 볼록 렌즈니 오목 렌즈니? 볼록 렌즈죠. 근데 보십시오. 얘는 볼록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 바깥쪽이 무슨 매질? 느린 매질. 안쪽이 빠른 매질로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랑 뭐야? 반대죠. 그러니까 얘는 빛을 뭐하니? 퍼뜨리는 거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1번이라고요. 근데 1번도 그 두 번째로 굴절할 때 왜 약간 모이는 듯한 느낌이? 모이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야 되니까요.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바깥쪽으로 꺾였죠. 네. 그러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느린 매질이 거꾸로 안쪽에 있겠죠.
그래서 꺾이는 방향이 반대겠죠. 그러네. 물방울에서 공기 중으로 들어올 때 꺾인 방향이 바깥쪽이면 됐어? 네,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꺾이는 방향은 거꾸로 안쪽이어야죠. 되겠어? 그래서 나란하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7, 68, 69, 70에서요. 70. 자, 70 또. 69. 자, 69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쓰란 얘기죠. 네. 네, 굴절, 반사, 굴절 뭐 이거 쓰란 얘기니까 이거는 니네가 하셔야 되고요. 68번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 중에서 노란색 물건을 물속에 넣어.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일까? 노란색으로 그대로 보고. 자, 이유가 뭘까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자명해. 내가 노란색 튜브를 아니 노란색 뭐 비닐 종이 같은 거 또는 물체를 물속에 넣는다고 해서 걔가 갑자기 빨개 보이질 않는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깊이가 얕으니까 그래. 깊이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 노란색이 검정색으로 보여요. 빛이 아까 투과를 안 하니까. 그죠? 네. 근데 실제로 물방울 같은 아이들이요. 주로 흡수해서 반사시키는 게 붉은색, 노란색 요 계통의 빛들을 잘 흡수했다가 반사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애들이 물속 깊이 투과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노란색 빛들은 잘 반사되는 계열이야. 이거는 물의 깊이가 얕아서 그래. 되겠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 노란색이 점점 어두워져. 반사되는 빛들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띌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깊은 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노란색 그대로 보여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있는 질문 한 70번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넘어가시면 그 뒤는 날리실 거고요. 자, 숙제는 꼬맹아 6일하죠. 47페이지. 47페이지 88번부터 114번까지 이 정도로 하겠어? 네, 거기까지 합시다. 식사하십시오.